기, 부정, 언능, 정인, 스스로 바르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서 최고 권력자는 일부 공직자들의 국정농단 및 비위라는 사건의 본질은 제껴두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서 유출, 기자와의 전화 통화만을 문제 삼아 국기문란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가 기밀의 유출과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그렇게 서슬퍼렇던 최고 권력자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이 일반 시민이 그렇게 애써 얻고 지키려던 헌법 정신과 법치를 실종시키는 마의 버뮤다 삼각지대였다는 아이러니를 목격합니다. 최근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화장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저희가 어려서까지도 특별한 종교적, 경제적 사유가 아니면 화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이 그럴듯하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선산에, 보통의 사람들은 마을 밖 한켠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내내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면서 평생 내 집이라고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도 죽고 나서는 비록 내 땅이 아닐지언정 공동묘지에 묻혀 남의 방해를 받지 않은 채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죽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던 어린 시절, 마을을 지나가는 꽃상여 뒤에서 까닭 모르게 밀려오던 적막감과 두려움을 느끼던 일, 공동묘지 이름 없는 봉분 주위에 핀 할미꽃을 바라보며 동화 속 할미꽃에 관한 전설을 떠올리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할미꽃에 관한 슬픈 전설 때문인지 할미꽃을 꺾거나 가지고 놀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삼천리는 묘지강산이라는 구호 아래 산 사람이 살아갈 공간도 없는데 죽은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만 늘어난다며 매장 문화를 반대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운동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강하게 드는 의문 중 하나가, 왜 대통령과 정치인, 재벌 등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같이 명당을 찾아 성물을 설치하는 등 매장 반대 운동과 달리 자신들 부모 묘역을 화려하게 꾸미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묘지가 늘어나거나 말거나 어차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생전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할 리는 없을 터인데, 평생 자신만의 안락한 공간을 가져보지 못한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에서 죽어서나마 다리 뻗고 편히 누울 세평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것이 뭐 그리 국가가 나서서 반대할 정도로 나쁜 일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이 사회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면 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솔선하여 부모를 화장하지 않고 묘터 마련 및 치장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의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면 마땅히 사회 지도층부터 매장을 하지 않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상량 부정 하량외, 윗기둥이 굽어 있으면서 아랫기둥이 바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문화는 민족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매장, 풍장, 조장, 화장 등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조상이 죽으면 시신의 일부를
가족들이 조금씩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들에 내다 놓아 짐승들이 먹도록 놔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장사 문화가 원래부터 매장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가 유입되고 난 후 화장 문화가 보편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 개국 이전에는 그것이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123년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경은 저서 고려 도경에서 고려는 사람이 죽어 염을 할 때 관에 넣지 않는다. 왕이나 귀족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사람이 장사를 지낼 때 장사 기구가 없으면 시신을 들 가운데 버려두고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 나무도 심지 않으며 개미나 까마귀나 솔개 등이 파먹는 대로 놓아둔다. 이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장 등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왕조 개국 이후입니다. 숭유 억부를 통치 이념으로 한 조선 왕조는 주자의 가래에 어긋나는 장래인 화장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종교적 영향과 장사 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여전히 화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자 성종 임금 때에는 화장을 하다가 발각되면 화장한 자를 장 100대에 처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을 권장하는 지금 생각하면 금석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차리는 예절과 생활문화 등은 다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른 것일 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어서 마치 그것이 금과 옥조인 것인 마냥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가 개국한 이래 시간이 흐르면서 유교적 장례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그 한편으로 풍수지리에 기초한 음택의 개념, 즉 망인이 묻힌 곳이 명당이어야 그 후손이 발복한다는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화장 문화가 결정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당에 관한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대원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는 원래 경기도 연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 이하응이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사인 정만인에게 남연군의 묘터를 알아볼 것을 부탁하였고, 정만인은 전국을 두루 살펴보다가 충남 예산 가야산에 있는 현재 남연군 묘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래 99개의 암자를 거느린 가야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지사로부터 위 자리가 2대에 걸쳐 천자가 나는 자리라는 말을 들은 대원군이 절을 폐사시키고 묘터에 있던 탑을 옮긴 다음 그 자리에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옮겼습니다. 이후 대원군의 아들인 고종과 그 아들인 순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므로 직관의 예언은 적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69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이 있었고, 순종 이후 조선 왕조가 멸망한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위 예언이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명당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헷갈립니다.